어머님,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거 없어요. 이거 하면 집이 완전히 경호것이 되는 거야?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어머님은 계속 여기서 사시면 돼요. 안 해. 어머님! 난 집 명의를 바꿀 생각 없어. 내 집은 내가 관리할 거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자식들이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노리는 76세 어머니 김분희의 놀라운 반격을 다룹니다. 과연 분희는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에게 어떤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2층 단독주택에서 김분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죠. 부엌에서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여 혼자서 조용히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큰아들 경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분희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경호야?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경호의 목소리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죠. 분희는 그런 경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들과 통화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몸은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 적이 한두 번 있었고, 이웃집 할머니 이름을 순간 기억하지 못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는 멀쩡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아내가 그러는데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깜빡하시는 일이 많다고 해서.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분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근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며느리는 분희와 통화할 때마다 은근히 나이를 강조하며 무능력함을 암시하는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어? 아, 별 뜻은 아니고요. 그냥 건강관리 잘하시라는 뜻이었어요. 경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분희는 이미 그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통화를 끝낸 후 분희는 거실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경호의 전화는 평소와 달랐어요. 안부를 묻는 것보다는 뭔가를 확인하려는 느낌이 강했죠. 특히 기억력에 대한 질문이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후에 경로당에 갔을 때 이웃집 할머니 박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분희야, 너희 집 며느리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갔어.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일로? 글쎄, 너에 대해 묻더라고. 요즘 건강은 어떤지, 혹시 이상한 행동은 안 하는지. 분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웃집을 찾아가 자신에 대해 묻고 다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죠. 뭐라고 대답했어? 당연히 멀쩡하다고 했지.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좀 이상했어.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박순자의 말에 분희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웃들에게 확인하고 다닌다는 것은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미였죠. 저녁 무렵 작은 딸 경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병원 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죠? 또다시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분이는 이상함을 느꼈죠. 왜 갑자기 검진 이야기를 하니? 아,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특히 치매 검사 같은 것도. 치매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이는 경직되었습니다. 오전에 경호가 한 말과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치매? 엄마가 치매가 왜 와? 아,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경진의 말투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죠.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분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사이에 큰아들과 작은딸 모두에게서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죠. 분명 뭔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왜 갑자기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치매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며느리는 왜 이웃집을 찾아가 자신에 대해 묻고 다녔을까요? 분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적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자식들로부터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 분이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분이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경호가 며느리 정미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지 딱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들어가서 차라도 마시자. 거실에 앉자마자 경호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인사나 안부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말이죠.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며요. 이웃 할머니들이 그러던데 가습을 켜놓고 나가신 적도 있다고 하고. 분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지만 이웃들이 경호에게 말했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그런 일이 가끔 있긴 하지만 큰일은 아니야.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뉴스 보세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해요.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이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도 나왔던 그 단어였죠. 미리미리 정리해놔야 해요. 나중에 병이 오고 나면 늦어요. 경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정리를 하라는 거야? 재산 정리요. 집이나 예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 정리 이야기를 하다니. 그것도 치매를 핑계로 말이죠.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산 정리야? 죽는다는 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지면 복잡해진다는 뜻이에요. 경호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보이스피싱에 빠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어머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정미가 거들며 대놓고 상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옮겨 놓으시는 게 안전해요. 어머님은 계속 여기서 사시면 되고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분이는 정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자는 것은 사실상 집을 내놓으라는 뜻이었거든요.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경호가 달래려고 했지만 분이는 이미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통장도 정리해야죠.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정미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분이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으로 길러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생각해 볼게. 분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정미가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분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작은 딸 경진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었죠. 엄마, 혹시 보험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걸 묻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것도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진도 경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자식들이 서로 연락하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김분이 명의 유언장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작성해 두었던 것이었죠. 분이는 그 봉투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집 등기부등본과 예금 통장 사본, 그리고 손으로 쓴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분이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해 두었고, 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런 유언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자식들은 분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탐내고 있었거든요. 분이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탐낼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 서글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빠랑 이야기해봤는데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져요. 분이는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서로 연락하며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날 밤 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죠. 자식들이 자신의 건강을 핑계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겠다고, 그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말이죠. 경우와 며느리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분이는 자식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순번을 정한 듯이 번갈아가며 집을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경진이 남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경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도를 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응, 잘 왔어. 차 마실래? 네, 고마워요. 경진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경진이 언제 본론을 꺼낼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며칠 전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왔다 갔어. 진명에 이야기했죠?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진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집만 정리하면 뭐해요? 예금도 나누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금을 왜 나누어 놔? 나중에 오빠랑 또 싸울까봐 걱정돼요. 미리 정해놓으면 깔끔하잖아요. 경진의 말에 분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분할을 걱정하고 있다니요. 엄마는 아직 죽을 생각 없어.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다시 치매 이야기였습니다. 분이는 자식들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죠. 경진이 떠난 후 며칠 뒤, 이번에는 정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경호는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죠. 어머님, 그 일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일? 진명의 이전 말이에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미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이웃분들도 다 걱정하고 계세요. 내가 뭘 이상하게 했다는 거야? 지난주에 가습을 켜놓고 경로당 가신 거,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이름을 기억 못하신 것도 그렇고요. 분이는 놀랐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까지 정미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이웃분들이요. 다들 어머님 걱정하고 계세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하고요. 정미는 마치 이웃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지만 분이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웃들은 자신을 걱정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져요. 법적 문제라는 말에 분이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협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미가 떠난 후 분이는 이웃집 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야, 혹시 우리 며느리가 너한테 내 이야기를 물어봤니? 응, 물어봤어.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내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면서 증거가 될 만한 이야기가 없냐고 묻더라고. 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미가 자신의 치매 증거를 수집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죠. 뭐라고 대답했어? 당연히 그런 거 없다고 했지. 내가 얼마나 멀쩡한데. 그런데 며느리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라고. 박순자의 말에 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치매 증거를 찾지 못해 실망했다니요. 그날 저녁 분이는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야, 며느리가 이웃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던데? 무슨 소리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경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치매 환자가 많아서요. 걱정이라고? 증거를 찾아다니는 게 걱정이야?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내 재산이야? 아니면 내 건강이야? 둘 다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죠. 경호의 대답은 뻔뻔했습니다. 분이는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분이는 며느리가 구청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우연히 목격했다고 했죠. 며느리는 구청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해 문의했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신청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악독한 자식들을 봤나? 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미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당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웃집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야, 자식들이 너무하다. 너네 집 며느리 말투 봐라.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야? 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뜨개질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자식들이 상상도 못할 계획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구청에서 후견인 제도를 알아봤다는 소식을 들은 지 사흘 후 경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같이 나가실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이니까 꼭 같이 가셔야 해요. 분이는 경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경호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경호가 정미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어디를 간다는 거야?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일이에요. 차에 타자마자 정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죠. 어머님, 이게 집 명의 이전 서류예요. 오늘 등기소에 가서 처리하면 돼요.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서류를 준비해 온 것이었거든요. 내가 언제 명의 이전하겠다고 했어? 엄마, 며칠 전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경호가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생각이 안 끝났어. 어머님,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등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분이는 내리기 싫었지만 경호와 정미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죠. 등기소 안은 복잡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경호가 분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미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직원에게 건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머님,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거 없어요. 직원이 분이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집의 모든 권리를 경호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이거 하면 집이 완전히 경호 것이 되는 거야?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어머님은 계속 여기서 사시면 돼요. 정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자신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도장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던 분이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안 해. 어머님?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등기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어머님, 앉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정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난 집 명의를 바꿀 생각 없어. 내 집은 내가 관리할 거야. 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호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정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날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하는 일이지. 분이가 목소리를 높이자 등기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 아니에요. 잠시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미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죠. 어머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무슨 일로 온 건지 아세요? 정미의 질문은 마치 분이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 너희가 내 집을 빼앗으려고 데려온 등기소잖아. 빼앗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예요.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정미는 계속해서 분이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녹음 내용을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같았죠. 나한테 기억력 문제 같은 건 없어.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고. 분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미는 당황했습니다.
녹음하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등기소 직원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요. 경호가 분이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손대지 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분이는 경호의 손을 뿌리치고 등기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와 정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따라 나왔죠. 차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위해서라는 말 그만해. 너희가 나를 위한다면 내 의견을 존중해야지. 강요하면 안 되는 거야. 분이는 차에서 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 생겨도 우리 탓하지 마세요. 정미가 화를 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분이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한 하루였죠. 그날 밤 분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정미가 녹음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도 말이죠. 등기소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분이는 집안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탓에 새벽부터 깨어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분이는 그 음악에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경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화가 난 듯한 톤이었죠. 분이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호와 정미가 대문 앞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험악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나와서 이야기해요. 정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분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지난번 등기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자식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안 열면 신고할 거예요. 우리 재산 가로채면 범죄라고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분이는 대문 안쪽에 앉아 라디오 소리를 키웠습니다. 자식들의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엄마 위해서 하는 일인데. 경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재산 문제 앞에서는 그런 것도 잊어버렸나 봅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딸 경진이 남편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죠. 오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줘. 어제부터 연락도 안 받고. 경진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경진이야. 왜 자식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웃들한테는 유산을 넘긴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산을 이웃들에게 넘긴다는 얘기가 도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박순자 할머니가 그러던데 엄마가 재단에 기부하려고 한다고? 그게 정말이야? 경진의 말에 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걸까요? 엄마, 제발 나와요. 경호와 며느리 정미, 경진과 경진의 남편까지 4명이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창문으로 구경하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지금 나오지 않으면 정말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정미의 협박에 분이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굴복할 생각은 없었죠. 오후가 되어서야 자식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분이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집 박순자가 찾아왔습니다. 분이야, 괜찮아? 오늘 무슨 일이었어? 응, 괜찮아. 자식들이 좀 흥분했나 봐. 그런데 분이야, 혹시 정말로 재단에 기부할 생각이야? 박순자의 질문에 분이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 그럼 소문이 잘못된 거구나. 며느리가 이웃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더라고.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이상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면서. 분이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치매에 걸려서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분이야,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기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야. 박순자의 말은 분이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정말로 기부를 한다면 어떨까? 자식들이 그렇게 원하는 치매 환자의 비정상적인 결정을 진짜로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밤 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면 그 재산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분이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집 등기권리증, 보험 서류, 통장 사본들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자식들이 그토록 탐내는 것들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서류들을 우편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죠. 새벽 3시 분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의 압박과 협박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분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이라 버스는 없었지만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싶었죠. 정말로 기부를 해볼까? 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치매 환자가 되어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분이의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된 느낌이었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자식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새벽 외출을 한 지 사흘 후 분이는 혼자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며 도착한 곳은 한국 고령자 인권재단 사무실이었죠. 며칠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곳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분이는 준비해온 우편 봉투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종류의 기부를 원하시는지요?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재산 기부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직 모르죠. 그리고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이의 대답에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시는 게 맞나요?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젊은이, 내가 76년을 살아왔는데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한가요? 분이의 단호한 말투에 직원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분이는 재단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고령자들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여러 기부자들의 감사 편지도 전시되어 있었죠. 왜 우리 재단을 선택하셨어요? 직원이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고령자 인권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서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분이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1시간 후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집과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재단 명의로 기부하는 계약서였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할 거예요. 분이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76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지요? 제 이름을 절대 남기지 말아주세요. 언론에도 공개하지 마시고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주세요. 왜 그러시는지요? 이 일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원하지 않거든요. 담당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정말 괜찮으신가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재산으로 가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가는 거라는 거리요. 직원은 분이의 말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분명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았죠. 어르신, 혹시 거주할 곳은 괜찮으신가요? 그것도 준비해뒀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분이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이죠. 오후 늦게 재단 사무실을 나서면서 분이는 이상하게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벗겨진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이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어디 계세요? 밖에 나와 있어. 집에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디 이상한 데 가신 건 아니죠? 경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데가 어디야? 난 멀쩡해. 아, 그게 아니라. 혹시 누가 이상한 제안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분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호가 자신의 기부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무슨 제안? 아니에요. 그냥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걱정 마. 난 속지 않아. 통화를 끝내고 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들만 작은 가방에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죠. 오래된 사진들도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모두 상자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쯤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집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깨끗해졌죠. 분이는 식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이 집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죠.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미리 예약해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분이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분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호와 경지는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전화를 왜 안 받으시지? 정미가 경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한테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날 등기소에서 일이 좀 틀어졌잖아.
그래도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는 건 이상해. 혹시 어디 쓰러지신 건 아닐까? 정미의 말에 경호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진짜 걱정이라기보다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하는 걱정이었죠. 토요일 오후 경호는 정미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죠. 엄마, 저예요, 경호예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불빛도 보이지 않았죠. 이상해. 혹시 어디 나가신 걸까? 그때 이웃집에서 박순자가 나왔습니다. 경호야, 어머니 찾아? 네, 할머니. 혹시 우리 어머니 보셨어요? 글쎄, 며칠째 못 봤는데. 보통은 매일 나와서 텃밭도 가꾸고 그러는데 요즘은 인기척이 없더라고. 박순자의 말에 경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열쇠 있으세요? 응급용 열쇠는 있지. 어머니가 맡겨뒀거든. 박순자가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호와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해. 평소 어머니 성격에 이렇게 정리하실 분이 아닌데. 거실에는 평소 어머니가 즐겨보던 사진들도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를 간 것처럼 말이죠. 여보, 이거 봐. 정미가 식탁 위에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희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경호는 당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고 옷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죠. 통장은? 집 등기증은? 경호는 서둘러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들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경진이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는? 엄마가 안 계셔. 집도 이상하게 정리되어 있고 경진도 집안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사 간 것 같은데? 엄마가 어디 가신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연락도 안 되고. 네 사람은 집 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입원하신 건 아닐까? 경진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입원하면 우리한테 연락했을 거야. 경호는 동네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 보셨어요? 아, 경호 씨? 어머니 며칠째 못 봤는데 무슨 일이야? 집이 비어 있어요. 어디 가신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서요. 그래, 이상하네. 보통은 어디 가실 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장도 어머니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어머니를 찾아 여러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병원, 경로당, 동네 상점까지 모두 다녔지만 소용없었죠.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76세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경호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발신인은 한국고령자 인권재단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경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님께서 기부해 주신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부자님의 요청에 따라 성함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고령자 인권 보호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경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죠.
집으로 달려가 정미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엄마가 전 재산을 기부한 것 같아.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해? 하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니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진 것, 그리고 이 편지까지. 경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경진아, 큰일 났어. 엄마가 전 재산을 기부한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경진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며칠 후 뉴스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2억 원 상당 부동산 및 예금 일괄 기부. 기사에는 기부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우와 경진은 이것이 어머니의 기부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엄마가 우리 몰래 이런 일을 하신 거야? 경우는 텅 빈 집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거야? 그제서야 식탁 위에 남겨진 메모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죠. 분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우와 경진은 여전히 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재단에 연락해봐도 기부자의 신원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정말 엄마가 우리 몰래 이런 일을 하신 거야? 경진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다른 설명이 안 되잖아. 경호는 어머니의 빈집에 앉아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야? 정민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경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심하게? 우리가 뭘 심하게 했어? 어머니 걱정해서 한 일인데. 정민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진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었을까?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엄마 건강을 진짜 걱정한 거야? 아니면 재산을 걱정한 거야? 경진의 질문에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관심은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재산에 더 쏠려 있었거든요. 엄마가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가 한 일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일들이었어. 경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며칠 후 경호는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텅 빈 집에 앉아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려 봤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밤새 간병해 주셨던 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셨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경호는 빈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지,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죠. 혹시 어머니가 돌아오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경호야, 여기 왜 혼자 있어? 할머니,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요. 너희들 때문에 분이가 집을 떠난 거야. 박순자의 직설적인 말에 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모르지. 하지만 분이가 어디에 있든 너희들보다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박순자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끝까지 밀어붙였잖아. 경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한편 분이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요양병원의 다른 어르신들은 분이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할머니가 건강 관리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영숙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간병인이 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분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죠.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간병인의 질문에 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그러세요?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분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평온했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요양병원 주변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분이는 그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영숙 씨는 참 마음이 편해 보여요. 함께 산책하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녁 시간 분이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분이는 그 음악에 맞춰 조용히 흥얼거렸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그네길 과객으로 더니 분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에 와닿았죠. 그때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여러 소식을 전하다가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한국 고령자 인권재단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받는 고령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기뻤거든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햇살을 받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죠. 76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재산 대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자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분이는 창가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